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76개 주의 선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담당자들에게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2월 1일 토요일로 예정된 이번 선거일은 법적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일요일 대신 토요일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 절차, 예산 및 장비 준비 등 선거 준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태국 행정법원이 수라체챗 전 경찰청 부청장의 복직을 위한 임시 보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전 부청장은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보호위원회, 총리를 상대로 부당한 면직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자금 세탁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태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해 FTA 협상을 추진 중이며, 이를 2025년 에이펙 회의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차이 장관은 페루에서 열린 에이펙 참석에 앞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태국은 열대과일, 가공새우, 가공닭고기 등 고품질 농산물의 한국 시장 개방을 요청했으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 및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20년간 중단된 양국 간 무역 장관의 재개를 논의했으며, 태국은 2025년 초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라판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 동결 방안을 언급하며, 현재 2024년 말까지 유지 예정인 유닛당 4바트 18사땅의 전기료와 리터당 33바트의 디젤유 가격 인하 정책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특히 디젤 가격 동결 연장 방안을 모색 중이며, 최근 석유 기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연장안이 곧 내각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대사의 이임 면담 후 남북 국경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올해 12월에 말레이시아 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방문 중 국경관리 및 협력 방안이 주요 이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 간 경제적, 교통 및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간 두 번째 우정의 다리로 계획된 수응하이꼴록 지역 연결다리 건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평균 1.9%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2.7%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올해 인플레이션은 0.7에서 0.8%로 전망됩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에서 90%로 높아졌으며, 주로 주택과 자동차 관련 부채가 차지합니다. 공공부채는 GDP 대비 65%, 약 12조 바트로 추산되며, 최대 한도인 GDP 대비 70% 내에서 4년간 약 3조 바트를 추가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규율을 유지하며 GDP 성장률을 3에서 3.2%, 인플레이션을 2%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태국 국회 산업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유독가스가 지하층에서 주민과 소방당국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하층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전소는 최소 지하 1층 이상, 가능하면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내무부의 규제 마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태국 자동차 시장이 연말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으며, 올해 마지막 분기 모터 엑스포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신모델과 혁신적 차량을 선보이며 시장 수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월간 자동차 판매는 약 47만 대로 목표한 60만 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브랜드는 모터 엑스포를 통해 판매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과 미래형 차량이라는 주제로 9개국에서 총 42개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해 신차 콘셉트카,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이콘 시암은 태국 관광청 등과 함께 어메이징 태국 카운트다운 2025를 주최하며 1400m 길이의 태국 최장 불꽃놀이와 블랙핑크 멤버 리사의 특별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행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현장 및 온라인 관람객 3천만 명 이상을 예상합니다.
2024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방콕 짜오프라야 강변에서 열리며 전 세계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가 최근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 6곳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 공항의 제1위성 터미널 건물은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으로 프리 베르사유 공항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상자는 2024년 12월 2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평가는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의 아름다움, 창의성, 혁신성, 사회적 환경적 맥락과의 조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건축물 속에 태국의 전통적 정체성과 미적 요소를 잘 융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 피차이 추나치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우돈타니 선거 유세 중 언급한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1만 바트 지원 계획과 관련해 해당 안건이 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 이미 진행 중이며 이후 유동성 문제가 있는 소규모 그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차이는 해당 조치가 기존 지원과 중복되지 않으며 예산도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원의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현금 지원을 병행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딱주 타송양군 경찰은 마약 복용 혐의로 미얀마 출신 승려 2명을 검거했습니다. 주민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탁발 중 지나치게 경솔한 행동을 보여 의심을 받았습니다. 49세와 38세의 승려는 각자 필로폰 2정을 복용한 뒤 탁발에 나섰으며 남은 필로폰 3정은 사찰 내 거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마약 소지 및 복용, 체류 허가 만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두 승려는 출가 절차를 밟고 법적 절차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태국 촌부리에 위치한 한 마사지샵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태국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부상자를 구조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사지샵의 주인인 43세 태국 여성 나린 씨로 오른쪽 어깨 탈구되어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그녀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사건은 한국인 관광객이 허락 없이 가게 안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하며 발생했습니다. 예의 없이 촬영하는 그를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갔고 이에 나린 씨가 그의 카메라를 밀치자 남성은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